베이징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공사장 앞에는 대형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3개월 전부터 농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비구이 위안의 위기설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자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구이 위안의 총 부채는 255조 원.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택도 90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비구이 위안은 최근 채권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공시로 위기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위기는 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비구이 위안에 투자한 중룽국제신탁이 유동성 부족으로 64조 원 규모의 만기도래 상품의 상환을 연기한 겁니다. 베이징과 텐진의 중룽국제신탁 지점에는 고객들이 몰려와 돈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경제의 더 큰 문제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도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될 기미를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달 2.5%로 시장 추정치 4.5%를 한참 밑돌았고 수출도 지난해 대비 14.5%나 줄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6.4%에서 4.8%로, 일본 미주호 증권은 5.5%에서 5%로, 바클레이즈도 4.9%에서 4.5%로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금 51조 원을 시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에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규제로 수출 전망도 어둡다 보니 중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중국은 올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경기가 크게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기대와는 다르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 한 곳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걱정이 커지면서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한 곳인 비구이 위안. 지난 7일 만기가 된 채권의 이자 300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30일의 유예기간 안에 이자를 내지 못하면 디폴트가 선언되는데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업체는 재작년 디폴트 선언으로 중국 부동산 경기를 깊은 침체에 빠뜨렸던 헝다보다 4배나 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헝다 사태 여파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중국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악재가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当时压力是挺大的，担心可能房子没建，自己还在还贷，其实对自己的生活还有家人的生活其实影响是非常大的。 회복되지 않는 소비 심리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지난달 소매 판매 증가율은 2.5%, 예상치보다 2%포인트 낮습니다. 올해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지만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은 21.3%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我觉得挺难的，这个就业的竞争压力比较大。 그러자 중국 당국은 매달 하던 청년 실업률 발표를 이번 달부터 아예 중단해버렸습니다. 또 중국 중앙은행은 단기 정책 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점차 해소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자, 이런 중국 경제의 불안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2원까지 오르면서 연 고점의 턱 밑까지 다다랐고 주식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어서 배주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2,660을 넘겼던 코스피 지수는 2,52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 들어 딱 이틀을 빼고는 모두 하락을 거듭한 결과입니다. 중국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에 먼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4%, 상반기에는 0.9%에 그쳤지만 하반기에 대외 수출이 살아나면 경제 성장률이 1.8%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9월부터는 아마 무역 수지가 기저적으로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10월 경되면 아마 수출도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하지만 코로나 봉쇄를 푼 이후 중국이 오히려 침체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됐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출 1위 국가입니다. 지난해에도 중국은 대외 수출의 23%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한 3위 내로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이 좀 약화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기가 곧바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까지 흔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중국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많거나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불안은 원달러 환율마저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달러당 1,342원으로 연중 최고점에 육박한 상태인데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원화도 가치가 함께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